북한의 핵실험을 안 보기가 높은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이제 목리를 부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청와대 항의 방문을 했다 그래요? 버스 대절해가지고. 근데 80명 이상이 갔죠. 80명씩이나 왔습니다. 네. 많이 갔어. 최대 동맹이 갔어. 사진은 몇 명 보이도 안 하던데. 아니 그러면서 뭐 대통령이 협치를 강조하면서 만나주지도 않느니 뭐 이렇게 했다고 그러던데. 아우, 어린애들 같아요. 너무 많이 만났죠, 오히려. 이명박 정부 때는 그 명박 상설 때문에 아직. 나는 자기들이 여당할 때는 대통령 그렇게 만났나 몰라.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정부 때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 방문을 했을 때 명박상 찾고 청와대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세월호 때 우리 그 비 오는 날이요. 그 천막 치고 청와대 앞에서 그냥 우리 총출했었거든요. 그래야 그때 몇 명 들어갔다가 누구 만나고 나왔나? 기억도 안 나요. 그 야당 대표들 오셨을 때, 청와대 오셨을 때 친히 나오셔서, 마중도 나가주시고, 추경 국회에 나오셔가지고, 추경 연설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 정도, 대통령이 우리 헌정사에 없었죠. 그리고 이번에도 전병헌 수석이 또 마중 나와가지고 영빈관으로 안내하고. 그런. 얘기 들어주고. 그런. 이랬는데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정치 공세. 그것도 그렇고 네. 오늘 러시아 그 대통령 만났잖아요. 그 전날 가갖고 전날 그냥 약속 안 잡고 가서 이게 대통령도 준비를 해야 되고 국익을 대표해서 특히 지금 러시아의 입장이 이 북핵의 위기 속에서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입장을 잘 만들어내는 것이. 그런 거 준비하고 있는데 가서 안 만나준다고 땡깡 부리고 이럴 말로만 안보정당이고 진짜 우리가 선거 때도 많이 했지만 가짜 안보정당이에요. 예, 김장겸 지키기 정당이에요. 예, 가짜 지금. 안보정당이에요, 그냥. 그런데 지금 KBS가 한반도 위기 상황을 핑계로 자신들이 국가 기관 방송이자 재난 방송 주관사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데 파업 때문에 방송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서 노동부에 긴급 조정을 요청했다고 기사에서 봤는데 뭔 말이에요? 긴급 조정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려는 거예요? 이게 긴급 조정을 할 사안인가부터 따져봐야 되는 거죠. 아니 긴급조정 이거 공익사업장에 하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국가 재난 철도라든지 뭐 이런 예, 걸 재난 텐데. 주간 방송인 건 맞아요. 근데 지금이 그럼 재난 상황이냐? 이거부터 판단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뭐 핑계이기 때문에요.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그러니까 KBS에서 있습니다. 요구하는 거는 노동부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파업을 그만두게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네. 아니 파업 그만두게 하는 거는 고대행이 물러나면 깨끗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그래서 걱정되면 고대영 사장과 임원진이 빨리 물러나셔야 그러니까 이걸 바꿔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KBS가 한반도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고대영이 빨리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이 사람들은 무슨 공영방송할 생각은 안 하고 무슨 정치적 판단하는 집단으로 전락한 것 같아. 지금 이 상황이 재난 상황인지 전쟁 상황인지 뭐 이거 판단하는 게 공영방송 KBS의 역할인가요? 그러게요. 이상하네요. 그래요. 자 그러면 북한의 그 6차 핵실험 도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추미애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 네. 자유한국당 의원을 아예 들어오지도 않았고 그렇죠? 바른정당 의원들이 듣다가 나가버렸다는데 어떤 대목에서 듣다가 나가버린 겁니까? 대화? 무슨 내용이었더라? 집중 잘 안 하시는구나. 내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안 들으셨구나. 잠시 졸고 있는데 뒤에서 막 그래 고함 지르더라고. 그래서 깨보니까 나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저 사람들이- 대화라 그 투트랙 때문이었어요? 아니면 야당이 아니, 저거였어요. 대통령 흔들 예. 생각만 하냐 그거였어요? 저 대화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제재 강화를 이야기를 하는데 압박 강화를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 당 대표가 지금 저 대화 이야기하냐? 대통령한테 지금 뭐 대드는 거냐? 여당 대표가 이러면서 나가셨죠. 바른정당 그거를 사람들이요? 왜 바른정당 사람들이 아니, 자기는 당대표를 또 그게 그게 아니고 아니고 정확하게는 형님 많이 주셨네. 그게 아니라 그 일부 보수 언론에서 이야기했지만 대화 12번 이야기하는 동안 규탄 한 번밖에 말 안 했다. 뭐 말만 하면 대화야. 뭐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뭐 대화하면 돼. 뭐 그리고 거기서 신세대의 그 김정은에 대해서 신세대 이야기하고 장마당 세대 뭐 거기에 대해 새로운 변화를 줘야 된다. 거기서 이제 특히 바른정당의 하태경 최고가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도대체 말이 돼요?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른 것이고 문제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난 이수혁 대사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이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은 딱 세 가지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없애는 거. 그리고
핵을 자체를 제거하는 방식, 나머지가 대화로 하는 것. 북한 자체적으로 없을 리 없고 우리가 핵을 제거할 수 있는 공격하지 않을 거라면 남은 게 대화인데 지금 국면은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화보다도 이 압박과 제재. 텐션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렇다고 대화를 놓은 게 아니거든요. 그쵸. 대화를 놓은 게 아닌데 그 대화 부분에 몇 번 반복됐다라는 것을 추미애 대표의 반복을 지점을 가지고 이제 규탄하는 발언을 막 하면서 나갑시다 하고 우르르 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나가려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다가 그냥 어쨌든 되지도 않은 꼬투리를 잡은 것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간다 그랬어요 처음에. 처음부터. 처음부터 그 이제 또 어쨌든 뭐 그 수석들끼리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고 또 이런 과정에 우리 나갈 거야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고함을 치고 뭐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처음부터 나갈 생각이었고 그리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북한 문제 잘 풀어보겠다는 부분에 나갈 계획이 있었다고 저는 봐요. 예, 근데 그렇지 않고 그렇게 뭐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DJ가요 1차 북핵 실험하고 그 이후에 이제 분위기가 되게 경색되잖아요. 북한이 핵실험하면. 그러니까 이제 대화와 압박 제재를 투트랙으로 가는 건 기본이잖아요. 그럼요. 기본인데 이게 압박과 제재가 강조되는 시기에 이게 우리 당까지 거기에 편승해서 계속하면 이게 균형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추미애 대표 이렇게 보면서 DJ가 북핵 위기 터질 때마다 노구를 이끌고 강연을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정부는 뭐 제재와 압박을 하더라도 누군가는 평화를 얘기하고 다녀야 된다. 그래서 추미애 대표가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되게 부담되지 않았겠어요, 사실. 본인도 지금 예. 정세를 모르시지 않아요. 예, 그런데 부담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당 대표로서 투트랙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또 제재와 압박 국명이니까 그걸 강조하고 뭐 여당 대표는 당이니까 또 그 우리는 대화를 해야 한다 이렇게 천명하고 그게 저는 되게 좋은 케미라고 봤습니다. 그럼 이게 결국은 결과적으로 지금 전쟁하자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제재 압박 이것도 결국은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고 이게 대화 국면에서 우리가 협상 우위에 서기 위한 전략으로 바라봐야지. 무슨 우리가 뭐 대화만 합니까? 우리도 지금 그 군사적 대응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무2도 쏘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DJ가 대화를 가장 강조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DJ는요, 남북 간의 북한의 도발로, 이게 무력 갈등이 생겼을 때, 가장 신속하게 제압하고 승전거를 올리신 분이었어요. 네. 당정의 전략적 배치죠. 정확하게 네. 표현하면 이게 이제 국민들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실 때는 정부는 이런 국면에서 당당하게 국제사회와 대화를 해야 되는 지점들이 있다면 국민들에게 이 불안감들을 좀 더 안정시킬 수 있는 결국은 출구에 대한 입장을 당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 정부는 국제사회와 교감하는 특히 뭐 미국과 교감하고 러시아와 교감하고 오늘 또 대통령께서 푸틴 만나서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대북 원유 공급 중단하자. 대통령은 강경하게 압박하는 프레임을 계속 진행하고 계신 거고 그러면서 또 푸틴은 이제 그 부분에 이견을 좀 이야기했어요. 그 국민들, 그러니까 즉 북한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지 않냐. 근데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게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야기가 단일하게 나가는 것이 꼭 좋은 게 아니라 이런 특히 외교적 문제에 있어서는 다양한 카드를 대통령한테 우리가 제시해드리는 그런 입장이 분명히 서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부의 입장은 국민 전체를 대변하기 때문에 지금 압박하고 제재해야 되는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이고 네. 하지만 여당으로서는 다양한 카드를 계속 제시하는 그런 노력을 게을리하면 이것도 또한 문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제 우리가 이제 당정청 그 북핵 당정청 협의를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시간으로 당과 정부와 청와대가 실시간으로 정보도 공유하고 협의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북핵 문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지금 보수 언론이 이야기를 하듯이 마치 내일 당장 전쟁이 날 것처럼 하는 오히려 이제 국민들의 일상적인 그 생활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런 것은 이제 좀 알겠습니다. 지양이 돼야 되겠다. 네. 그 강호식 의원이 농담조로 형님 많이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해하실까봐 그 국제신문에서 부산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 1년 의정평가를 했는데 전대수 1등이구만요. 전재수 1등. 상임위 특위 100% 출석.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작년에 이게 그 상임위 교문이 이런 거는 현금을 드려야 돼요. 민생경제 특위 예결위 본회의까지 100%.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이제 의도를 가지고 제가 100%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그 기본은 해야 되겠다. 그것이 이제 출석인 것 같아요. 출석을 하는 것은 이제 저를 찍어준 유권자에 대한 예의고, 그래서 의도를 가지고 어떤 뭐 이게 일이 있더라도 꼭 출석은 했습니다. 지금 보이콧하는 그런 의원으로서 지금 보이콧하는 한국당에 한마디 한 줄 논평하고 계속 오지 말아라. 편하고 좋다, 막. 마마 부산 사나이 말이 저렇다 그만. 고마차. 그럼 지금 교문이에요? 교문이에요, 교문이셔서. 교문이. 그러면 저거 하나 여쭤봅시다. 지금 요 그 뭐 수능 뭐 유예 문제 때문에 네. 굉장히 시끄럽던데 지금 그 전 의원님 따님도 딱 중3 아니에요? 중2입니다. 중이 지금. 딱 걸리는 딱 거네요. 걸려요. 네. 딱 걸려요. 요게 근데 왜 지금 이렇게 시끄러운지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그 사실은 시끄러운 게 아니고요. 예, 아주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8월 10일 날 수능 개편안을 정부에서 시안을 발표를 했거든요. 8월 10일 날. 그리고 8월 31일 날 1안, 2안 그러니까 일부 과목 절대평가제 1안, 2안 모든 과목 절대평가제 2안 이걸 단 20일 만에 양자택일을 하겠다는 거였거든요. 이게 교육부 아니어서. 근데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2015년 교과과정 개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박근혜 정부 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가 박근혜 정부가 놓은 틀 안에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 철학이 단 한 줄도 들어갈 수 없는 안을 양자택일을 해야 되냐. 그리고 시간도 20일 가지고서 무슨 광역단위 공청회 내분하고서 한다는 게 말이 맞냐. 끊임없이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결정은 수능 개편안 유예한 것은 국민들 목소리에 반응하는 정부의 모습을 만들어낸 것이다. 네, 이전에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이 뭐 이래저래 해도 귀 닫고 입 닫고 눈 감아버리고 예. 불통의 대명사였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반응할 줄 아는 정부의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수능 개편안 유예는 정말 이 정부의 진보 면목을 보인 것이다. 혼란이 그러네요.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중3이 이제 배우는 과목과 이제 수능 시험 과목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내년 2월까지 이 수능 출제 과목과 출제 범위를 아주 정교하게 해가지고 학교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최대한 높여줘가지고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어머 이거 저는요 지금 이게 너무 반가워요. 왜냐하면 지난 주말에 제가 지역 행사에 갔어요. 그런데 딸이 중3이라는 엄마가 저를 붙잡고 이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시험 보는 과목하고 지금 배우는 과목이 다르고 어떡하냐고. 그래서 제가 어머 이거를 반드시 그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답을 드리겠다 그랬거든요. 답을 드리시면 되겠네. 네, 답을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내년 고맙습니다. 2월에 그 수능 과목 출제 네. 범위까지 해가지고 네. 내년 2월 달에 꼼꼼하게 해서 발표를 할 겁니다. 무슨 내용이었더라? 집중 잘 안 하시는구나. 내가 말씀드릴게요. 아, 그러니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안 들으셨구나. 잠시 졸고 있는데 뒤에서 막 그래 고함 지르더라고. 그래서 깨보니까 우 나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저 사람들이 대화라 그 투트랙 때문이었어요? 아니면 야당이 아니, 대통령 저거였어요. 흔들 예. 생각만 하냐 그거였어요? 저 대화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제재 강화를 이야기를 하는데 압박 강화를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 당 대표가 지금 저 대화 이야기하냐? 대통령한테 지금 뭐 대드는 거냐? 여당 대표가 이러면서 나가셨다. 바른정당 그거를 사람들이요? 왜 바른정당 사람들이 아니, 자기는 하냐. 당대표를 또 그게 그게 아니고 아니고 정확하게는 형님 많이 주셨네. 그게 아니라 그 일부 보수 언론에서 이야기했지만 대화 12번 이야기하는 동안 규탄 한 번밖에 말 안 했다. 뭐 말만 하면 대화야. 뭐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뭐 대화하면 돼. 뭐 그리고 거기서 신세대의 그 김정은에 대해서 신세대 이야기하고 장마당 세대. 북한의 핵실험을 안 보기가 높아진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이제 목리를 부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청와대 항의 방문을 했다 그래요. 버스 대절해가지고. 근데 80명 이상이 갔죠. 80명씩이나 왔습니다. 네. 많이 갔어. 많이 최대 갔어요. 동맹이 갔어. 사진은 몇 명 보이도 안 하던데. 아니 그러면서 뭐 대통령이 협치를 강조하면서 만나주지도 않느니 뭐 이렇게 했다고 그러던데. 아우 어린애들 같아요. 너무 많이 만났죠, 오히려. 이명박 정부 때는 그 명박상설 때문에 아직. 나는 자기들이 여당할 때는 대통령 그렇게 만났나 몰라.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정부 때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 방문을 했을 때 명박상 찾고 청와대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세월호 때 우리 그 비 오는
날이요. 그 천막 치고 청와대 앞에서 그냥 우리 총출했었거든요. 그래갖고 그때 몇 명 들어갔다가 누구 만나고 나왔나? 기억도 안 나요. 그 야당 대표들 오셨을 때, 청와대 오셨을 때 친히 나오셔서, 마중도 나가주시고, 추경 국회에 나오셔가지고, 추경 연설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 정도, 대통령이 우리 헌정사에 없었죠. 그리고 이번에도 전병헌 수석이 또 마중 나와가지고 영빈관으로 안내하고. 그런. 얘기 들어주고. 그런. 아니, 이랬는데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정말 정치 공세. 그것도 그렇고 네. 오늘 러시아 그 대통령 만났잖아요. 그 전날 가갖고 전날 그냥 약속 안 잡고 가서 이게 대통령도 준비를 해야 되고 국익을 대표해서 특히 지금 러시아의 입장이 이 북핵의 위기 속에서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입장을 잘 만들어내는 것이. 그런 거 준비하고 있는데 가서 안 만나준다고 땡깡 부리고 이런 말로만 안보정당이고, 진짜 우리가 선거 때도 많이 했지만, 가짜 안보정당이에요. 예, 김장겸 지키기 정당이에요. 예, 가짜 지금. 안보정당이에요, 그냥. 그런데 지금 KBS가 한반도 위기 상황을 핑계로 자신들이 국가 기관 방송이자 재난 방송 주관사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데 파업 때문에 방송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서 노동부에 긴급 조정을 요청했다고 기사에서 봤는데 뭔 말이에요? 긴급 조정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려는 거예요? 이게 긴급 조정을 할 사안인가부터 따져봐야 되는 거죠. 아니, 이게. 긴급조정 이거 공익사업장에 하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국가 재난 철도라든지 뭐 이런 예, 걸 재난 텐데. 주간 방송인 건 맞아요. 근데 지금이 그럼 재난 상황이냐? 이거부터 판단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뭐 핑계이기 때문에요.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그러니까 KBS에서 있습니다. 요구하는 거는 노동부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파업을 그만두게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네. 아니 파업 그만두게 하는 거는 고대행이 물러나면 깨끗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그래서 걱정되면 고대영 사장과 임원진이 빨리 물러나셔야 그러니까 이걸 바꿔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KBS가 한반도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고대영이 빨리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이 사람들은 무슨 공영방송할 생각은 안 하고 무슨 정치적 판단하는 집단으로 전락한 것 같아. 지금 이 상황이 재난 상황인지 전쟁 상황인지 뭐 이거 판단하는 게 공영방송 KBS의 역할인가요? 그러게. 이상하네요. 그래요. 자, 그러면 북한의 그 6차 핵실험 도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추미애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 네. 자유한국당 의원을 아예 들어오지도 않았고 그렇죠? 바른정당 의원들이 듣다가 나가버렸다는데 어떤 대목에서 듣다가 나가버린 겁니까? 대화? 예. 뭐 거기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줘야 한다. 거기서 이제 특히 저기 바른정당의 하태경 최고가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그 도대체 말이 돼요?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른 것이고 문제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난 이수혁 대사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이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은 딱 세 가지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없애는 거. 그리고 핵을 자체를 제거하는 방식. 나머지가 대화로 하는 것. 북한 자체적으로 없을 리 없고 우리가 핵을 제거할 수 있는 공격하지 않을 거라면 남은 게 대화인데 지금 보면은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화보다도 이 압박과 제재. 텐션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렇다고 대화를 놓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대화를 놓은 게 아닌데 그 대화 부분에 몇 번 반복됐다라는 것을 추미애 대표의 반복을 지점을 가지고 이제 규탄하는 발언을 막 하면서 나갑시다 하고 우르르 나갔어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나가려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다가 그냥 어쨌든 되지도 않은 꼬투리를 잡은 것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간다 그랬어요 처음에. 처음부터? 처음부터 그 이제 또 어쨌든 뭐 그 수석